이야기책을 읽고 생각 정리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책, 그 다음은 나, 그 다음은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정리 독서법의 작가 오현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각정리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정리 독서 혹시 좀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책을 읽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형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은 읽는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력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생각정리 독서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생각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제가 부르는 이름인데요. 사실 글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통합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했는지를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려워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읽다와 쓰다 사이에 생각하기가 있는데요. 이 생각하기는 책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디어들도 만나보고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감상을 더 돋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 읽기와 이야기책 읽기 두 개로 나누어서 제가 생각 정리 독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끔 학원을 빠지고 싶어. 나는 가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어. 아주 가끔 잠이 오지 않으면 밤을 새고 싶어. 또 가끔은 아무거나 사고 싶어. 돈이 없어도 사고 싶어. 그냥 가끔은 그래. 자, 이 시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 시를 읽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학원도 빠지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막 표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 읽기의 효용입니다. 사실 시 읽기의 효용은 깊이 들어가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하고 시를 읽으면서 느낀 가장 큰 효용은 자기 해소입니다. 자기를 해소시키고 공감을 하고 하는 그 느낌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해서 그걸 말하는 것, 발산하는 것, 이것이 저는 시 읽기의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시를 읽었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시를 읽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생각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가장 쉽게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걸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를 읽은 다음에 별점을 매기고 이유를 말해보게 합니다. 이 시가 나에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왔는지를 별점을 매기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자유롭게 순식간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유를 말해보게 하는 건데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시에 대한 감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를 읽고 화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남겨보는 것입니다.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인데요. 이 시를 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딱 한 문장만 이야기를 하게 하면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하듯 너무 편안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생각 정리 활동은 시의 여러 행 중에서 바꾸고 싶은 행을 한 줄만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느 부분을 바꿀지 고민을 하는데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나는 가끔이라는 시에서는 나는 가끔 학원을 빠지고 싶어 부분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끼워넣기도 합니다. 이 활동은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시를 쓰진 않지만 자기 표현을 글로 또 해볼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정리 활동은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하나 골라보는 것입니다. 시 전체가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전체를 이야기하면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말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에는 정확하게 한 문장만 콕 집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에 질문을 더해서 이야기를 더 연결하게 하면 자기만의 생각을 쭉 풀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목을 바꿔보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목을 바꿔보는 활동은 시 전체의 맥락과 이 시를 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시를 썼고 왜 썼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무척 좋은 활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주고 대뜸 주제가 뭘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주제라는 단어에서 이미 경직이 되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척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어 보자 라고 하면 무척 즐기는 놀이처럼 할 수 있으면서 제목을 새로 짓기 위해서
시 전체의 맥락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척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5가지 제가 시를 읽고 할 수 있는 생각 정리 활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활동들은 매일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셔서 어린이 시 코너에서 아이들이 시집을 직접 고르게 하셔서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시를 만나면 이런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이 시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매일매일 시를 즐기고 읽으면서 시를 되게 친근하게 여겨서 조금 어려운 시를 만났을 때에도 그 시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마음의 힘을 갖고 있어서 편안하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책 읽고 생각 정리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야기책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가지는 자기 이해와 타인 공감입니다. 사실 이야기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작가들이 선이나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인물들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물들을 설정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이입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이야기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실존하는 인물들과 비슷한 형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어나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초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온 이야기책은 초등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신을 대입하고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궁극적으로 어린이 이야기책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무한한 위로, 응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 문학이란 우리 어린이들이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하고 응원을 보내는 장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정리 독서에 앞서서 먼저 좋은 이야기책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책을 읽는 것 자체로 아이들이 삶에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책 읽기를 하면서 저희가 먼저 염두에 둘 게 있는데요. 이야기책이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옛이야기, 생활동화, 창작동화, 성장동화, 생활환타지, 추리환타지, 그리고 역사동화, 고전명작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요. 자, 이야기책을 읽고 생각 정리할 때는 3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책, 그 다음은 나, 그 다음은 세상입니다. 책을 읽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느낌을 말해보라는 이야기를 저희도 모르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은 아이들에게 너무 무거운 느낌을 주고 오히려 생각이 닫혀버립니다. 책을 읽고 사실 문학이 복잡한 여러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신의 감상을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느낌을 말해봐 그러면 재미 여부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야기책은 말 그대로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의 스토리 자체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책에 나온 스토리, 책에 나온 인물, 책에 나온 상황 자체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책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떻게 해결됐지? 너의 마음속에 남는 장면은 뭐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청산유수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다시 책을 좀 들춰봐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줄거리도 좀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 과정이 모두 책을 탐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나에게로 넘어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고 나서 비슷한 나의 경험이 떠오를 수 있고요. 책 안에 나온 인물과 비슷한 인물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은 다음에 어떤 비슷한 일이 나에게 있었지? 라는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혹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나에게 있었던 일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좀 내리면 좋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까지 넘어왔다면 조금 더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책은 인물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다양한 주제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것도 세상이고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야기책을 읽고 책의 소재와 관련된 세상 이야기, 사건, 최근의 이슈는 뭐가 있을까? 또는 우리 반에서 벌어진 일 중에 어떤 일이 이 책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문제를 끌어왔다면 저희가 해결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데요. 사실 그 문제를 아이들이 단번에 뭐라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책과 관련된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관련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책 읽기의 효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책 읽기 생각 정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